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 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계시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를 아주 핵심만 딱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겠죠. 자,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개념 정의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고 그것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들,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 그 다음에 이것을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음, 개발 초기부터 오류를 발견해서 예방을 할 수 있죠. 이게 제품이 고객한테 인도되고 나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개발 초기부터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품의 품질,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알려진 결함 말고도 새로운 오류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중요한데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테스팅에서 다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살펴볼게요. 맨 먼저 이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이렇게 요 용어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베리피케이션은 검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밸리데이션은 우리말로 확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그냥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이 용어를 그냥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시험 대비할 때는 시험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용어를 사용해야겠죠. 자,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원래 정의는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V모델이라고 하면 V모델 왼편에 해당되는 활동이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요구사항 분석, 아키텍처 설계, 단위 설계, 그다음에 구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죠. 그때그때 중간 산출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의 공정이 잘 준수돼서 개발이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베리피케이션이고요. 주로 얘는 개발자 관점,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 공정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밸리데이션 무엇이냐? 얘는 최종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최종 산출물은 뭘까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겠죠. 그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고객이나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모델 오른편 동적 테스팅을 이야기하고요. 얘는 아무래도 사용자 관점,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정의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베리피케이션은 주로 개발자 관점에서 하는 테스트, 밸리데이션은 사용자 관점에서 하는 테스트.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팅에서 사용하는 일반 원리 7가지가 있습니다. 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리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와, 이 제품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테스팅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는 완벽한 테스팅, exhaustive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하는 테스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이런 위험 분석을 하고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죠. 자, 세 번째 원리는 개발 초기부터 테스팅을 시작한다. 얼리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테스팅하면 제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테스트만을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테스트 맞는데 그거 말고 V모델 왼편에서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죠.
자, 앞에서 다뤘던 그 베리피케이션이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요구사항 명세가 나오고 아키텍처 설계가 나오고 단위 설계 나오고 이런 중간 공정마다 어, 분석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개발 초기부터 테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결함 집중 현상입니다. 디펙트 클러스터링인데,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특정 기능이나 특정 모듈, 특정 컴포넌트에 결함이 좀 모여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골고루 편중되어 있지 않고요. 특정 부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모듈이 굉장히 기능이 복잡하거나 어렵다든가, 아니면 이 기술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 모듈을 개발할 때 뭔가 프로젝트 일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뻑뻑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모듈이 있고, 반면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결함을 많이 발견해서 어, 결함이 별로 없는 모듈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특정 모듈에 결함이 모여 있는 현상, 이걸 결함 집중 현상이라고 하고요. 네, 파레토 법칙 이런 것들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20대 80 법칙으로 네, 많이 나오고요. 자, 5번 살충제 패러독스.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을 실행을 해서 결함을 찾아내는데, 같은 테스트 케이스로는 결함을 반복해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를 연속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익혀둔 실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코딩을 할 때 주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살충제가 이렇게 벌레가 살충제에 내성이 생기듯이 같은 약으로는 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결함을 계속 무한정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 원리, 테스팅은 정황, 컨텍스트에 의존적이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테스트할 때,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에서 결함을 많이 찾아낸 테스트 케이스나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어기를 평가한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제품마다 사용되는 맥락과 그 중요한 품질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같은 제품이라도 이게 어느 레벨에서 어느 단계에서 하는 테스트냐에 따라서 테스트 기법이나 접근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원리는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고 하는데, 자, 오류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제품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품이 중요한 기능을 빼먹었는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 이 제품이 완벽하구나. 아니면 제품과 상관없는 뭐 비즈니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함을 무조건 잘 찾아내고 이제 더 이상 발견된 결함이 없다라고 해서 이 제품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곱 가지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기출문제 하나만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검증과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에 대한 질문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검증과 확인을 구별하면 찾고자 하는 결함의 유형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네, 1번은 맞는 표현이 이게 되겠죠. 답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용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 우리가 테스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지 않고 하는 테스트를 정적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동작시켜 가면서 하는 테스트, 이거를 동적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태틱 테스트와 다이나믹 테스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적 테스트는 이름에서 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구동시키지 않고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리뷰라든지 인스펙션, 뭐 정적 분석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자, 반대로 동적 테스트는 실제로 동작을 시켜서 실제 환경이나 가상 환경에서 구동해서 결함을 찾는 활동이고, 우리가 뭐 테스트 레벨로 볼 때 단위 통합 시스템, 기타 기능 성능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적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설계 기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은 테스트 케이스를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가져오느냐를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명세 기반이다. 그러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는 방식이고요.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뭐 단위 설계서, 그 다음에 UI 설계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세서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식. 그 다음에 구조 기반은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현 정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테스트. 이게 이제 구조 기반입니다. 그래서 코드의 어, 내부의 뭐 분기라든지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커버리지를 측정하고 하는 방식. 이게 이제 구조 기반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경험 기반 기법은 개발자나 테스터가 이전에 갖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세 기반과 구조 기반을 많이 쓰고요. 경험 기반은 보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튼 테스트 케이스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테스트 유형입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테스트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결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항목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능을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기능 테스트. 그 다음에 품질 특성에서 비기능적 속성이 있거든요. 이런 비기능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리커버리, 어떤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얘가 얼마나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뭐 세이프티나 보안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강도는 이 스트레스풀한 상황, 뭔가 로드를 많이 주는 부하를 많이 줘서 얘가 이걸 어디까지 견디느냐 이런 것들을 해본다든지, 성능, 뭐 시간이라든지 리소스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밴드위스라든지 이런 제한된 항목에서 얼마나 최소한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최대 효과를 내느냐,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기능 테스트의 대부분 대표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찾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것, 이것을 이제 비기능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 발견되고 나서 문제가 없는지, 사이드 이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회기 테스트. 그 다음에 뭔가 명세서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이전의 버전이나 아니면 타사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기준 삼는 병행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 유형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레벨, 이건 이제 V 모델을 보시면 오른편에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테스트 레벨이 점점점 범위가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형들을 나눠봤고요. 이게 처음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테스트를 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강도,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아까 강도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는 뭔가 부하를 막 주고 이게 어디까지 견디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이 하는 테스트라고 했죠. 자, 1번 시스템의 고의로 실패를 유도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귀하는지를 테스트한다. 이거는 실패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정상 복귀하느냐. 이거는 리커버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회복 테스트라고 보통 봅니다. 자, 2번 시스템에 과다 정보량을 부과해서
뭔가 로드를 많이 주는 거죠. 부하를 많이 줘서 과부하 시에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잘 견뎌내는지 이것이 강도 테스트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용자 이벤트에 시스템이 응답하는 시간, 특정 시간 내에 처리하는 업무량, 사용자 요구에 시스템이 반응하는 속도, 이렇게 반응 시간, 속도, 그 다음에 처리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성능이죠. 예, 실행 효율성이라고 부르는 성능에 대한 성능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 오타가 났네요. 번호 4번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입을 시도하여 보안 시스템이 불법적인 침투를 잘 막아내는지 테스트한다. 자, 이거는 보안과 관련한 보안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답은 3번이 되겠죠? 아, 2번이 되겠죠?